실력이 탁월합니다. 예. 우리 영어 찬양 할 때 그 운율이 영어가 동양 언어나 뱃소리 내는 중국어 찬양보다 감정을 부드럽게 할 수 있기가 발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영어 찬양이 영성 운동하는데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중요한 말부터 하기 때문에 영어 찬양이 솔직하게 증거하는데 좋아요. 이 동양 언어는 이렇게 믿게 하도록 설득하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 그냥 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할 때 영어 찬양을 들으시고 그리고 수험생일 때 공부한 성경 읽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눈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눈을 많이 쓰니까 한글 성경을 듣기를 하세요. 듣기를 하세요. 읽지 마시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읽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읽는데 들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못 들어. 들리는 대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게 믿음이 더 좋아져요. 듣는 거는 이게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째로 쭉 듣다가 그냥 다 들었으면 스톱하는 거예요. 근데 보는 건 어떻게 해요? 건너뛰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없게 한 다음에 성경이 집마다 없는 시대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듣기를 통해서가 아니면은 성경을 접촉 못하게끔 시대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듣는 데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들으세요. 읽지 마시고. 그리고 영어를 펴놓고 한글을 읽으면서 영어를 쭉 눈으로 따라가. 그러니까 빨리 말하지 못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영어가 쭉 보이죠. 그리고 한글이 쭉 들리죠. 듣는 거는 문제가 없죠. 영어 듣는 게 어렵지. 한글을 쭉 듣고 영어를 쭉 읽으면서 1절, 2절, 3절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 성경을 틀어놓고 그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읽기까지는 못 해드려요. 매일 와가지고 성경 읽기 하는 거는 그걸 글씨를 모르는 학생한테는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거는 집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해도 양심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생활 훈련을 해야지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잘하는 거는 익숙한 거고 쉬워서 좋아하는 거지. 쉬워서 좋아하는 거지. 내가 모르는 영역을 더 잘해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내가 모르는 영역을 더 잘합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익숙해서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한다. 근데 언니가 그걸 한다. 그러니까 해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 익숙한 것 같아. 쉬우니까 재미나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거 적성이 아닌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권위자를 따라가야지 모든 걸 잘하는데 잘 보세요. 암기 과목을 누가 좋아하는 줄 알아요? 열심히 하는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암기 과목을 좋아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은 힘드니까 못하고 암기 과목은 쉬우니까 잘하는 거예요. 암기 과목은 한글로 외우면 되는 거야. 근데 화학은 한글이 아니고 무슨 기호가 나와요. 물리는 기호도 나오고 막 수식, 방정식도 풀어야 되고 그래.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야. 익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개념은 내 사고방식을 세뇌하기 위해서 개념 설명하니까 개념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래서 물리와 화학과 수학 개념이 제일 그냥 학생들이 포기하는 과목이에요. 수포자가 많죠. 수학 포기하면 반드시 물리도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화학은 암기로 어정쩡하게 땜빵이 되니까 화학은 막 예상 문제 외워가지고 막 암기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리는 수학 포기하면 물리도 절대 포기하게 돼 있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수학은 어떻게 되냐면 수학을 생각하는 분의 사고방식을 내 사고방식 해야지 수학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절대 수학을 공식 보고 푸는데 내 무의식 세계가 수학 천재들의 무의식,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학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내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수학을 하셔야 돼요. 나를 수학 천재의 사고방식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의식의 생각 방식까지도 집어넣기 위해서 수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사기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논리가 안 먹힐 수는 있는데 이게 미친 사람이 없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가 못하는 영역은 그 영역을 제일 잘하는 분의 무의식 세계가 나한테 안 오게 한 다음에 의식으로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들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 가사와 은유를 자기 무의식이 푹 젖어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의식이 푹 젖었는데 의식적으로 열심히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좀 이상한 말인데 왜 유명 가수들이 대마초 피고 마약을 하는 줄 알아요? 의식적으로 열심히 부르면은 그것을 감동스럽게 못한다고 느끼니까 약물 복용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 자체가 그걸 감흥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감정이 뻣뻣한 감정이야. 예? 자기가 돈 벌려고 노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돌아가니까 거기 푹 못 빠져요. 무의식 자체가 거기 쩔어들어야 돼요. 무의식 자체가 쩔어져 있는 사람한테 배우셔야지 그 분야를 쉽게 즐겁게 배워요. 예를 들어 이제 그 1987년에 금지곡에서 해지가 된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 노래야. 아침 이슬 뭐 아름다운 사람. 근데 그 작곡을 한 사람을 보면 김민기가 씨가 했어요. 김민기 씨가. 명곡도 있어요. 근데 그 김민기 씨의 영의 세계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무의식 세계의 심령을 느끼면서 그거를 노래해요. 그러니까 노래는 못하는데 작사 작곡을 잘해요, 이 사람. 그런데 어둡게 살고 슬퍼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꽉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듣고 있으면 노예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없는 사람의 슬픔을 그거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무의식 세계가 그게 다져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노래하는 거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착하건 나쁘건 간에 그 노래가 먹혀드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라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를 받쳐야지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그 음악의 아름다운 심성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따구 식으로 살면은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남 밑에서 살아? 그러니까 남의 밑에서, 그게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미치면은 그런 노래를 안 해요. 그러면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자식 버리고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에 그냥 눌러서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적셔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좋은 곡들도 있어요. 좋은 곡들도 있는데 일단은 그 김민기 씨가 부르면은 인기가 없는데 양희은 씨가 부르면은 인기를 타요 또. 왜 그러냐면 양희은 씨의 그 노래 속에 그 사람의 그 무의식은 우울증이 없어. 김민기 씨는 우울증이 있어. 근데 양희은 씨는 목소리가 맑고 아름답고 고와요. 그러니까 이게 화통하게 터지는 가창력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 우울한 어두운 찌끄러기 같은 거를 걸러가지고 노래하니까 양희은 씨 건 들어도 김민기 씨 건 안 듣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어둡고 어두운 어떤 게 있으면은 그거는 누가 걸러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희은이라는 영혼이 그걸 걸러준 거예요. 필터로 한번 걸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양희은 씨 노래를 듣지 누가 김민기 씨 작곡을 김민기 씨 노래로 듣습니까? 우중충해가지고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이해해도 그 사람의 상처난 영혼을 통해서 들으면 이게 아름답질 않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좀 더 다른 사람한테 건전하게 불려질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행복하게 자란 사람이 필요하거든. 슬픈 사람의 우울한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것으로는 지도자가 못 돼요. 밝아야 돼. 사람이 밝아야 어두운 사람도 이끌어줄 수 있지. 사람이 밝질 못하면 어떻게 되냐. 어두운 사람의 파괴적인 심성으로 그냥 데모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햇빛과 같이 밝게 빛나는 정신을 받질 않으면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는 사회주의 사상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굳세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밝게 하시거든요. 고난 가운데도 밝게 한다고. 그래서 그 밝은 기운이 없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보시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밝게 기운을 차리게 해주는 게 없으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베드로처럼 순교할 것도 아닌데 지금 어린 시절인데 우울한 거를 들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뭘 이루어낸 사람, 그 사람 거를 배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리를 잘해, 수학을 잘해. 근데 사고방식이 어두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뭐든지 쉬워. 이거 쉽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쉽게 접근을 시키는 사람의 정서와 의지와 감정은 밝아요. 노래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가르치는 사람의 영혼이 왜 건강하냐면 어려운 과목을. 그 사람은 영혼이 자신만만하고 그걸 즐겼던 경험이 있는 거야. 수학이랑 즐겁게 놀았던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밝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보세요. 그 어려운 미술 세계잖아. 근데 저 화가 중에 제일 쉽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밥 아저씨라고 있어. 밥 아저씨, B.O.B. 그 돌아가셨어요. 육군 하사관 출신인데 자기가 직업 미군에서 하는데 이게 직업 군인이 자기 적성에 안 맞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아주 적성에 맞더래. 그러니까 그림을 자기가 행복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참 쉽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쉽지 않은데 참 쉽죠? 이러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그 비디오가 있어요. 그거를 누구도 따라하는 줄 알아요? 디즈니 회사의 최고 실력자인 화가도 그걸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 천재가 된다는 거예요. 참 쉽죠? 이러는데 그거를 학생이 따라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사람을
제일 월급 많이 주는 회사들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즈니 만화 영화 만드는 디즈니사가 월급을 많이 줘요. 무지무지 그림을 잘 그리면 일단 거기에 연봉을 많이 때려주는 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연봉 많이 받는 화가들이 누구 거 베껴서 실력 키웠냐? 밥 아저씨가 쉽게 가니까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해야 빨리빨리 어려운 걸 고난이도를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즐기면서 한 사람이 제일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는 제일 쉽고 즐겁게 하는 사람한테 먼저 배우고 나머지는 파트별로 전문가를 그때그때 도움받으면 되지, 즐겁게 쉽게 참 쉽게 가르치는 사람 것만 배우셔야 돼요. 아인슈타인이 어렵게 가르친다, 그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을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으면 아인슈타인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치는 분 거를 통해서 80%까지 다 접수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과목이라도. 쉽게 가르치는 분을 못 만나고 그것을 통해 즐기는 영혼의 감정과 정서와 그 즐기는 그 사람의 영혼의 느낌이 없이 배우니까 뭐든지 재미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과목을 도전하는 것은 왜 그렇다? 감정을 이용하지 않고 접근해서 그렇다. 감정을 이용해서 어려운 과목을 접근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이 그걸 쉽고 즐겁게 한다는 건 그 사람이 그거를 하면서 힐링이 됐다는 뜻이에요. 밥이라는 사람이 미군에서 상처받았던 모든 자기 정서가 깨졌던 모든 것을 미술을 통해 자기가 치유가 되고 밝은 정서로 회복이 되니까 그걸 즐기면서 느끼고 회복됐던 기운이 가리키면서 카메라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즈니 천재 화가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 거 카피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거를 전부 그 무료로 뭐 다 올려요. 그걸.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돈 받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솔직히 말해 미대 가가지고 배워야 되는데 그걸 다 비밀로 하고 1,000만 원, 2,000만 원씩 팔아먹는 사람들, 화가들의 기법을 까발린 거예요. 그분이. 그거 까발리지 않죠? 그러면은 그런 그림 풍경화 있죠? 호수 그림 뭐 이거 1,000만 원씩 팔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돈으로부터 초월한 아저씨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밥이라는 사람이 그릴 때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더 잘 그리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정서 자체를 그림이 어렵지 않고 그걸 즐길 수 있게끔 해가지고 거기서는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푸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이래요. 심각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전문가들이나 필요한 거지 즐겁게 가르칠 수 있는 분만 골라서 배우셔야 돼요. 만약 그런 분이 부산에 있으면 부산 가서 듣고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선생님은요 뺑뺑이로 학교 애들한테 배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우리가 가서 얼마를 드리더라도 꼭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배우는 게 원래 인격적인 교육이고 교육자한테 배우는 분이 직접 사례를 하는 식이 국가 세금을 통해 사례하는 것보다 성경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국가라는 조직이 교육비를 국방비 다음으로 걷어요. 근데 교육비가 아이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냐?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러면 엄청난 기관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교육세를 다 쓰고 아기들을 교육하는 데는 실제 비용으로 안 써요. 교육세라는 걸. 그러니까 교육세를 아무리 내도 우리 아이들 못하는 과목 성적이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세금을 더 내, 교육세. 근데 여전히 수학은 빵점이에요. 왜 그래요? 내 새끼가 아닌데 뭐 아무나 뺑뺑 돌려서 수학 A 선생님, B 선생님은 영어 알았어요. 예.
아, 우리는요 개입 안 했어요. 뺑뺑이 돌려서 했어요. 우린 공정해요. 뺑뺑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학부모도 교육의 3인방이 자기 의지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넷째 국가라는 건 뺑뺑이라는 걸 통해 하지 교육부 장관이 심려를 끼쳐 신경 써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야. 뺑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뇌물 안 먹었다는 거야. 이 선생님이 저 아이들 가르치는데 교육부 장관이나 교장은 개입 안 했으니까 우리는 뇌물 처먹는 교사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육을 하시는 노동자이신 선생님한테 분필을 잡고 설명하는 분한테 교육비를 내는 거예요. 뺑뺑이 돌릴 아저씨인 교육부 장관한테 교육감한테 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교육세는 줄여야 되는 거고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교육비를 실제 현장에서 고생하고 힘쓰는 분한테 드리면 더 열심히 가르치겠죠. 그러면 아기들을 더 사랑하겠죠. 시간 인생을 썼는데 아이들이 보답을 하는 식으로 학부모가 직접 돈을 주면 보답을 하겠죠. 그러면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실력이 좋아지죠. 그게 교육의 원래 성경에 나온 거예요. 기관을 끼지 말고 해야 돼요. 만약에 기관을 끼죠? 목사님이요? 아이들 무료로 못 가르치게 기관이 컨트롤해요. 목사님이 조직을 없애버리고 그냥 가르치니까 무료 강의가 되고 무료 설교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기관에서 운영을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11조 농촌 여러분 삼춘교회에다 헌금하셔도 그냥 다녀도 돼요. 우리 교회. 이러면은 이 교회의 조직의 시스템이 너 왜 그딴 설교해 이러고 날 파면한다고. 교인들한테 돈을 걷어내야지 목사가 네가 뭔데 11조를 농촌교회 가난하면은 선마을교회 내고 우리 교회 그냥 다니라고 그래. 이렇게 된다고. 이 시스템을 내가 만들면. 그러니까 나는 시스템을 빠개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가난한 교회 헌금하고 그냥 돈 없어도 교회 다니게 하려면 시스템을 뽀개버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내가 못하는 과목이 있다. 그거는 그 과목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한테 배워서 그래요. 그거는 뺑뺑이 돌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뭐 12년 동안 초중고등학교를 다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는 과목은 계속 못하는 거야. 그리고 적체가 되니까 3학년 때 배워야 되는 걸 밀렸어. 그러면 3학년 때 다 100점 맞고 4학년 올라온 애한테 밀리게 돼 있지. 3학년에 수학에서 빵점 맞던 애가 4학년 수학을 어떻게 더 잘해요. 옆에 애는 3학년 100점 맞고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그 과목을 사랑하고 즐기는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3학년 때 자기가 빵점 맞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고 싫은데도 억지로 붙어 있었는데 옆에 애는 100점 맞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았는데 이거 치유를 하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야 저기 대학 신경 쓰지 말고 이거 즐겁게 놀자 이러면서 수학 갖고 막 놀이하는 거 있죠. 에? 그렇게 하는 사람 감정이 즐거운 사람 거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빵점 맞는 사람은. 그거는 머리가 나빠서 빵점 맞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부적이냐 아니냐는 100점이냐 95점이냐 이 여기서 적성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도 항상 100점을 받으면 걔는 천재인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도 95점만 맞고 100점이 안 나와. 걔는 천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적성은 100점이냐 95점이냐 밤샜는데도 95점이고 팽팽 돌아도 100점이다. 이러면 거기서 적성이 나오는 거지. 빵점에서 80점까지는요. 접근 방법이 틀려먹어서 80점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초중고등학교가 그게 사람이 공부하는 겁니까? 사람이 되기 전에 그냥 짐승 같은 존재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싫다는 건 머리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감정적으로 접근할 때 무의식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이 잘못 작동을 하면 무의식이 영원히 거부를 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저는 이 어릴 때 아주 개같이 짖는 개마을에서 살았어요. 이건 뭐냐면은 개가 어린이만 보면 죽일 듯이 막 짖는 동네에서 살아서. 그리고 그 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확 달라들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확 안아서 올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개를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싫어하는 거야. 또 개새끼가 하나 우리 집에서 키워졌는데 제 동생만 좋아하고 저만 보면 막 이랬어요. 이게 내 동생만 좋아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거야, 이 개가. 근데 아마 내가 개를 싫어하는 걸 강아지가 아는 것 같아요. 그 개 이름은 쭈리였어요. 쭈리, 도리, 보리 뭐 이래가지고 리자로 돌아가지만 앞자만 바꿔가지고 우리가 개 키웠었거든. 근데 개가 엄청 사나워서 쥐가 있죠. 그럼 막 쥐를 막 으르렁거려요. 그러면은 그리고 쥐를 물어 죽여. 물어 죽여. 그 굉장히 사나웠어요. 옛날에는 개를 목살이를 딱 쇠사슬로 묶어서 키웠거든. 절대 이렇게 같이 산책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개는 대문 앞에 걸어놔. 도둑을 지키라고 그래야죠. 집 지키라고. 근데 작은 강아지인데 그래요. 부정적이죠. 저는 지금도 지나가면 개를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개를 좋아하냐? 그 주인이 개를 사랑하니까 주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개가 예쁜 게 또 있어요. 귀여움을 떨거든. 그럼 귀엽다, 예쁘다. 오, 개 비싼 개 같다. 이러면은 이제 주인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개를 사랑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을 접대하기 위해서 개를 사랑해 주지. 절대 저는 개를 줘도 안 키워요. 왜냐하면 3살 때부터 5살 때까지 개가 사람을 우르르랑대는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걷고 그 당시에 강아지를 쓰다듬는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개는 발로 차고 다니는 거지 절대 개를 사랑하고 개를 목욕시키는 집도 못 봤어요. 개는 잡아먹는 대상인 거지 개를 어떻게 목욕을 시켜. 저 어릴 때는요 한 달에 한 번 목욕탕 갔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든지 가난한 집은 한 달에 한 번 목욕 가고 집에서 얼굴이나 손발만 씻고 살지 전신 목욕은 한 달에 한 번 했다고. 그 푸세식 화장실 있고 이런 시대. 그때 새마을운동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수세식 만들어서 이제 다 수세식으로 바꾼 건데 옛날엔 다 푸세식이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집에 있지 않아요. 모든 집이 대문간 옆에 있지. 화장실이 집에 절대 있질 않아요. 대문간 옆에 있지. 마당역 그 대문 옆에 있지. 그러니까 어떤 집도 대문 두드릴 때 옆에 똥통이 있었어. 그때는 이제 대문을 지키는 거예요. 개를 절대 사람도 실내 화장실이 없으니까 개는 다 저 마당에서 키우고 목사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 부정적인 과목에 대해서 딱 되면 그 짐승을 싫어하듯이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80점이 될 수 있는 아이인데 빵점을 맞는 거예요. 빵점에서 90점까지는 어프로치가 잘못된 거고 95에서 100점만 적성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다 그러면은 100점이나 95점까지 올라가 보고 검사를 해야 돼.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못하는 영역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낸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걔는 놀고 탱탱 노는데 100점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근본되는 개념은 언제 얻어요? 베른 특허청, 독일과 접경선에 베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베른이라는 도시의 특허청에 20대 중반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어요. 특허청이니까 어떻게 해? 남들이 생각 못한 것을 계속 특허를 내주고 그걸 살펴보고 지구상에 처음 아이디어가 나온 서류를 들춰보는 직원이었어요. 새로운 것만 계속 들추는 거야. 가뜩이나 공부 많이 하는 스위스나 독일 지역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전혀 인간이 생각한 적이 없던 거를 개발해서 특허를 받으려고 내는데 그 자료가 전부 한 곳으로 모이는 직장을 다녔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특허청 업무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종이에다가 상상을 한 걸 계속 그리는 거야. 이렇게 내가 빛의 속도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러고 계속 쉬는 시간이 있을 때 그걸 한 거예요. 그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 자체가 아인슈타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 될 때 물리학 이론이 온 게 아니에요. 계속 자기가 알지 못하는 걸 계속 읽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논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천재 물리학자가 나온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5살까지 언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말을 못하는 어벙이를 아인슈타인인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5살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아인슈타인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수학을 처음에 못했어요. 물리학자인데 어떻게 수학을 못하냐. 물리학이 높은 단계에선 상상을 해야지 물리학을 잘해. 그러니까 수학은 노력해서 이게 그 메꾼 거지 상상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상상하고 즐겁게 상상하고 내가 이거 특허 낸 건데요. 이걸 들어보세요. 이런 거라고요. 아, 나 바빠요. 아, 그래도 이거 특허가 이런 거라니까. 그 새로운 걸 계속 접하는 것을 해야지 돈이 생기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대학 교수할 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허청 공무원일 때 그걸 한 거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남들이 하는 사업을 따라하면 경쟁해야 되고 잘못하면 재벌업체한테 망하니까 돈 벌리는 직업은 모든 재벌 기업이 다 눈독을 들여. 저거 돈 벌려? 야, 우리도 해. 돈 벌려? 우리도 카피해. 이게 재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 많은 사람 이기려면 어떻게 해? 나만의 독창성을 가져야 되죠. 나만의 독창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 덤벼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런데 그거를 밥 아저씨처럼 어렵잖아요. 이게 지겨운 거잖아요. 회화 하나 만드는데 한 달 그려요. 실력 없는 사람. 근데 밥 아저씨 보면은 1시간 내에 다 그리는 거예요. 30분 내에 그려요. 어떤 거. 예. 네. 그런데 보통 사람들 그거 그리잖아요. 한 달, 1년 그려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쉽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는 그 사람의 정서를 이용해서 그림듯이 수학도 즐겁게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왜 밥을 안 먹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안 지칠까 이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인 거예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즐겁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즐겁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고생할 것 같죠. 그게 마귀의 음성인 거예요. 수학은 지겨울 것 같죠. 그게 마귀의 음성인 거예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그거를 생각하는 게 취미라서 하다가 그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가장 유명한 사람인 거를 믿고 하지 말고 그거를 즐기면서 가르치는 걸 보란 말이에요. 제가 깡패들 많은 중학교 동네에 있다가 그 다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외할머니 댁이 반포에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반포로 주소지를 바꿔서 갑자기 반포 지역은 그래도 못 사는 동네가 아니고 잘 사는 동네야. 그쪽으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러니까 강남구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를 다녔어. 그랬더니 뭐 장관 아들도 있고 김우중 씨 큰 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다녔어요. 재벌
저기 아들도 다니고 그랬는데 졸업하고 알았지. 그런 애들이 재벌 아들이고 이런 건 난 몰랐지 다닐 때. 근데 이제 그 졸업하고 났는데 전교 선생님을 다 불러서 식사를 접대했다는 거예요. 누구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아들 졸업하고 나서 그 졸업했으니까 이제 선생님들 그 다 얼마나 많아요. 그 전교 선생님을 다 극진하게 식사 접대했다는 거예요. 뭐 김우중 회장이. 그러니까 이제 김우중 아들이었구나 이거 아는 거지. 대우그룹 아들이었구나 이거 아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 잘 가리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과목에 미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잘 아는 이 1, 2, 3등 하는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 중심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배울 때 배우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우리 고등학교 반에서 키가 컸어요. 그러면 키가 크면 앞에 못 앉게 해요. 가린다고. 맨 뒤에 앉아. 그리고 내 친구가 있는데 걔는 1번이야. 1번이 키가 제일 작어. 걔는 맨 앞에 앉는 거예요. 근데 걔하고 친했거든 내가. 근데 내 친구는 맨 앞에 앉는데 난 제일 뒤에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과 공부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이과 가라고 그래서 이과 고등학교 왔는데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계속 있다 보니까 못했어요. 근데 열심히 가르치시더라고. 근데 그 고등학교 때 두드려 패면서 가르쳐요. 너 풀어봐. 이렇게 못 풀잖아요. 그러면 주전자 꼭지를 딱 들어요. 그래서 뒤집어. 그러면 이게 볼록 튀어나왔잖아. 옛날 주전자. 그러면 이걸로 탕 때려요. 이렇게. 여기 꼭지가 있어. 그러면 아파요. 이거 맞으면. 까까머리인데. 까까머리로 다녀서 얘가 고등학교 때 다 밀고 다녔단 말이에요. 전교생을 다 밀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아이고 두드려 맞지 않으려면은 공부하는 척하자 이러고 3년 동안 척하는 식하고 그리고 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유 이게 정신 차리고 이제 대학 가야겠다 이러고 재수를 해서 이제 그때는 강남에 대성학원이 없고 노량진에 있었어요. 노량진 대성학원을 딱 갔는데 나는 그때 진짜 그 과목을 좋아하는 선생님들의 감정을 봤어. 그러니까 그 과목을 사랑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유명 강사라서 온 게 아니에요. 감정을 실어가지고 막 가르치니까 내가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구경을 해야 돼. 선생님을 보면 막 빨려 들어가. 국사 선생님이 있는데 할아버지 거의 비슷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겁니다. 뭐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국사인데, 예? 그 솔직히 그 선생님 보려고 막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과목마다 다 그런 사람들만 세워요. 그 보니까 내가 배당받은 게 서울대반에 들어갔더라고. 내가 점수가 서울대반 진학 대비반 그 반에 들어갈 점수가 아니거든요. 우리 엄마가 돈 썼나? 내가 공부를 못해서 그 반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가 다니다 보니까 난 몇 반에 다닌다 학원 몇 반에 다닌다 이러니까 거기 서울대반인데 너 들어갔냐 이런 거예요. 몰라요. 그거 수십 년 전이라 우리 어머니한테 또 물어봐야 되는데 하여튼 근데 서울대반이 아닌 단과 반을 갔는데 단과 반은 더 잘 가르쳐. 종합반보다. 그러니까 한 달 내로 이 아이를 못하는데 이 과목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요즘 선생님이 그런 수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십 년 전이니까 40몇 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있는데 나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몰입하는 분을 만나면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0점에서 80점, 90점까지는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선생 배정 그리고 선생을 택할 권리를 국가에서 박탈을 한 거야. 그러면 안 돼. 내가 못하니까 정말 나를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감정 몰입을 시켜주는 선생님을 내가
돈 내니까 내가 선생님을 골라야 돼. 근데 고3까지 고를 권한을 박탈해요. 엄마도 못 골라. 아빠도 못 골라. 그리고 교육부 장관도 못 골라. 못 도와줘. 교육감도 못 도와줘. 뺑뺑이로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학이 진짜 좋은 선생님 걸려도 이상한 다른 선생님 걸려서 그게 섞어찌개가 된다고. 그래서 나는 이 감정적인 낭비가 많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한다. 이러면은 학교를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기한테 맞춤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낫지. 왜 못하는데 옆에 아이가 잘하는데 비교 대상되는 희생양으로 사용되게 우리 애기들을 쓰임밖에 아니고요. 전교 1등 하는 놈이 돋보이게 하려고 들러리 쓰고 버림당하는 존재로 왜 우리 애기들이 쓰임받아야 되냐 이거요. 특별히 공부 못하는 애들이. 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 검정고시 보고 야 대학 빨리 나오고 무조건 과목 오래 맞고 5개 국어 이상 하면은 어린 나이라도 서울대 간 애보다 알아줘. 그러니까 그렇게 들러리 하는 식으로 우리가 살 수 없어. 내가 전교 1등 한다고 그래서 내 친구들이 썩은 땔감 취급당한다면 나는 전교 1등 할 때 기쁘냐 이거예요. 기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친구가 꼴찌를 하기 위해서 해야지 내가 1등을 한다면 나는 기쁘질 않아요. 근데 그걸 기뻐하는 애들이 나온다고 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어. 내가 1등 하는 건 좋아. 근데 선생님이 풀라고 한 걸 100점 맞아서 내가 1등이라고 해주고 이래야지. 내 친구가 빵점을 맞아서 내가 1등을 할 수 있고 제가 100점을 맞으면 내가 전교 1등을 못하는 그런 거는 슬픈 거예요. 왜? 난 친구를 위해 줘야 되는데 왜 친구가 못해야지 내가 상대 점수가 올라가? 그거는요, 인간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 귀한 자식 집안인데 왜 30살에 입사를 했는데 3개월 있다가 또는 3년 안에 다 퇴출되게끔 인사 구조가 다 돼 있어요. 사회 구조가. 공무원 시험 붙어도요, 이게 피라미드예요. 그래서 그거를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예 생활에 왜 맞추어서 사냐는 거지. 근데 선생님들도 경제 자립하는 능력이 없어서 취직해서 거기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시키는 대로 교육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해 왜 자기가 가르치고 싶은 걸 못 가르쳐요? 먹고 사는 능력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한테 유익을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교육자들이 먹고 사는 용도의 방편의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조하게 가르칠 수밖에 없고 탑을 찍는 선생님만 감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진짜 거기에 몰입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거든. 그래서 나는 천재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분야에 무의식 세계가 완전히 머리를 쓰지 않아도 자기 모르게 무의식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은 편안하고 안식을 하고 즐기는 어떤 기운이 나와요. 그런 사람한테 배우셔야 돼요. 어떤 과목? 내가 왼수같이 싫어하는 과목. 인간을 무의식 세계의 영을 만드시고 의식 세계인 혼을 만드시고 육체를 만드신 거예요. 영혼, 육이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무의식 세계인 영이 의식 세계인 혼이 육체가 세 영역이 온전하기를 점 없고 흠 없기를 보존하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으면 안 돼, 무의식 세계가. 그래서 그걸 좋아하면은 그게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런 자신감은 있어요. 내가 지구상에서 언어를 제일 잘한다는 자신감이 있어. 왜? 나는 공부를 안 하거든. 공부를 안 하고 쉽게 가르치거든.
문법을 내가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니까 어미는 그거 ES가 있으면 2인칭 단수 유야, 너라는 뜻이야. 그냥 그렇게 꽂아버리는 거예요. 먹었어 너?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스페인어도 프랑스어도 먹었어 너? 어미 변화가 있어. 그게 너라는 뜻이에요. 먹었어 너? 너 먹었지 너? 이렇게 얘기하면은 스페인어 중에 주어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어는 너 먹었지 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페인은 너를 빼고 먹었지 너? 이렇게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국말의 그 스페인어와 프랑스어가 다 한국말 속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 한국말 중에 어떤 거구만. 한국말 중에 이거는 경상도 말 같다. 이거 한국말 중에 전라도 말 같다. 이렇게 다 보이는 거니까 쉽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언어는 저한테 배우셔야 돼. 5살부터 10살까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언어는 우리나라에서 저한테 배우셔야 돼요. 근데 저는 돈 욕심이 없어.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인을 모으려는 욕구도 없어. 착한 사람 만들어놔야 다른 교회 가서도 훌륭한 성도 되지.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없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학생들 안 오면 야 왜 안 오냐. 전화 걸 능력이 없어 저는. 여러분 전화번호를 몰라. 근데 일단은 언어를 앞으로는 잘해야지 출세래요. 웬 그런 줄 알아요? 수학은요 컴퓨터한테 다 맡겨요. 정직한지를 보는 거야. 그리고 뭘 보는 줄 알아요? 사람이 기뻐서 사는지만 보는 거예요. 기뻐서 사는 사람은 채용을 해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사람 뽑는다고. 사람을 자기가 그 사람을 딱 만나면은 편안한 느낌을 주는 사람을 고른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정서를. 그러니까 그 과목에 대한 정서를 치유하라고. 치유하려면 그걸 극진히 즐기는 분한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는데 중학교 과정을 100점 맞을 수 있어.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은 80점까지 그냥 대쉬할 수 있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그렇게 뭐 수학 물리가 어렵다 이래도 거기에 미치도록 미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잘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근데 싫은데도 억지로 강의하는 분들한테 배우면은 그건 잘하는 학생이나 배우는 거지. 심각하게 가르치는 건 잘하는 학생이 배우는 선생님이지.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수학, 물리, 화학 어려운 과목. 그럼 미치도록 사랑이 철철 넘치고 그냥 끈끈하게 그 과목을 사랑해서 막 행복해하고 막 이런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방학 때 그런 거를 집중하는 거예요.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그런 걸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목이 많죠. 자, 서울대에도 경제학이 있어. 방송대도 경제학이 있어. 제주대도 경제학이 있어. 강원대도 경제학이 있어. 그런데 학교는 다른 대학 가면 그 학교는 없어요.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 학교 5개를 가기 어려운 학교인데 내가 그 학교를 좋아하는 학교. 그런데 내가 쉽게 가는 학교인데 그 학교가 싫지 않아. 그거를 골라 넣어야 돼요. 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는 내가 적응하면 다 졸업할 수 있어. 학교는 내가 다니기 싫으면 그거 죽었다 깨나도 못 다녀요. 내가 그 학교는 다니기 싫다니까 야, 그 학교 좋은 학교야. 아니 근데 난 싫어. 이런 학교가 있다고. 그런 학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알아놔야 돼. 근데 내가 뭐 하버드만 가고 싶어. 그러면 하버드 가면 되는데 학교는 간판이고 포장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 학교는 혼적으로 접근해야 돼.
너무 영적이신 분은 이 센스가 없는 거야. 학교를 즐겁게 질리지 않고 다니면서 4년 내내 자기 실력을 밤새 공부해서 키울 수 있는 즐겁게 등하교를 하고 그 학교에 가서 밥을 먹을 때 기분이 좋고 이런 데를 가야 돼요. 제가 경희대 왜 간 줄 알아요? 사촌 형이 다니고 있었는데 가니까 캠퍼스가 좀 예쁘게 생긴 거야. 그래서 간 거예요. 그 다른 대학들도 있어요. 그 점수로 다른 대학 갈 수 있는데 사촌 형이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고, 아유 근데 사촌 형 다니니까 사촌 동생이니까 나도 한 살 차이 나니까 다니자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공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전공은 4학년 다 끝나게 4년 배워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을 택해서 가면은 우울하게 다니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실제 내가 배워보니까 나는 아인슈타인이 되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물리학과 들어갔는데 전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일단 들어왔으니까 자기는 아인슈타인이 아닌데 어떡할 거야. 그 지긋지긋한 물리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용학과다, 댄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뭐 운동을 잘하면 적응이라도 되는데 이게 만약 물리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리학과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모든 대학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전공은, 자 따라하세요. 전공은, 진짜 전공은 대학원이다. 대학원 좀 가야지 자기 전공을 택할 수 있지. 대학교가 국영수 공부했는데 무슨 전공을 택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대학도 들어가서 2학년 동안은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다니다가 3학년 때 전공 정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다니기 싫은데 억지로 다녔는데 이거 4년 어떻게 다녀?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2년 동안은 버틸 수가 있어 사람이. 2년 동안 버티면 졸업하거든. 4년은 아주 고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학교를 내가 가고 싶다. 그리고 집에서 좀 가깝고 가족 떨어져서 공부 안 하고 그리고 여기 들어갈 때 또 나쁜 거 같지 않다. 이런 정서적인 게 좀 맞아야지 그건 4년이란 걸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좀 쉽게 다니는 학교랑 어렵게 갈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라고. 전공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옵션을 주는 거예요. 옵션을.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이나 중학교 거를 미리 공부하려면 그 과정을, 어려운 과정을 미치도록 쉽게끔 즐겁게 가르치는 아주 감정적인 강사를 통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초등학교 때 미리 공부를 해야지 쉽지. 중고등학교 거를 심각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어려운 입시를 미리 준비할 때는 반드시 미친 듯이 사랑에 빠져 있는 감정적인 선생님을 선택해서 하면은 그 감정 몰입 때문에 논리적인 게 이해가 된다고. 근데 감정이라는 수저를 쓰질 않으면 논리로서 하면은 학생 자체가 논리를 대가리를 굴리면서 수업에 들어가야 돼요. 빨려 들어가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입시에. 논리적으로 자꾸만 하면 안 돼. 사람이 감정적으로 논리를 인도하는 거지. 신앙이란 건 의지력이 필요하지만 의지를 끌어들일 때는 이 고삐라는 것이 감정이란 고삐를 갖고서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고난이 와도 지키는 게 신앙이죠. 환난과 고통이 와도 지키는 게 신앙이죠. 이거 그냥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를 사랑해야지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를 낳고 키워주신 엄마 아빠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성령 체험을 못해요. 성령 받았다고 귀신 받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무섭게 하면 무섭게 하는 거에 포지티브로 반응을 해야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건데, 엄마 아빠가 무섭게 하거나 따뜻하게 하거나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령이 올 수가 없는 사람은 사랑을 해주시면 그걸 이용해서 게을러지고, 무섭게 야단을 치면 도망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지혜를 어릴 때 주실 수가 없어요. 일단은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 생각이나 감정을 해석을 다 못한다고. 특별히 아빠는 미스테리한 존재가 아빠예요. 설명 없이 감정적으로 결론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물건 사러 가면은 어디로 가요? 그냥 그 코너로 그냥 직접 가요. 그래서 뭐 사냥하듯이 뭘 딱 사. 양말 샀어. 이제 가자. 이런 식이에요, 남자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살살 달래고 이런 거보다, 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를 하는 선지자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쁜 걸 모르니까 아버지를 제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설득해가지고 똑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기를 제일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뭔가 얘기하면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건 신뢰를 하고 그 반응 자체가 이해가 안 돼도 나를 위하시는 거겠지 이러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아마 더 분명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 우리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도록 괴롭히고 막 이래. 그러면은 엄마 아빠도 사람이라서 상처받아서 살아서 자기 한풀이를 아기를 통해서 하려는 거예요, 지금. 에? 내가 서럽고 힘들게 살았지만 너라도 잘해라 이러면서 막 하는데 걷다 대고 한풀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가 상처를 받을 수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걸 상처 안 받는 게 믿음인 거예요. 세상에 흉한 걸 다 당하고 사는데 그러면 아이한테는 솔직히 감정을 직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만큼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적으로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길거리 가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신뢰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이런 거에는 기본 감정이 나는 너를 믿는다가 깔려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나를 싫어해 이렇게 느끼면 안 되는 거야. 나를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니까 화가 나신 거다. 나한테 기대감이 높으신데 기대감이 안 되니까 화가 나셨나 보다. 나를 좋아하시나 보다. 나를 기대하시나 보다. 날 신뢰하시나 보다. 이게 아빠랑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아주 다혈질적인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모르는 선생님은 아주 사랑하듯이 그렇게 미치듯이 강의에 빨려가는 분한테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강의하는 거를 1시간이라도 들어야 돼. 그러면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때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재수학원에서 가르치는 건데 그럼 초등학교 3학년하고 몇 년 차이야? 고등학교 3년, 중학교 6년, 초등학교 9년 차이를 뛰어넘어서 지금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배우는 거야. 재수학원에서 가르쳐요. 근데 미친 듯이 가르치죠. 단어 어휘가 어려워서 그러지 그 단어 어휘가 어렵지 않으면 그걸 다 이해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가르치시고 몰입해서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야지 초등학교 때 그거 고등학교 거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나오죠. 그러면은 대학을 나오면 또 대학이나 과별로 해가지고 차별을 해요. 이 사회가 더러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과목이 있는데 그건 과목이 없어.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람을 설득하고 화난 사람을 품어주고 이런 과목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에요. 근데 그게 입시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시 과목에서 내가 서울대나 하버드를 못 간다 하더라도 가기 어려운 의대를 못 간다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과목이 없는 거야 그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공부니까 박사까지 하면은 평가 자체를 스톱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체육 교육학 박사야. 나는 아인슈타인 같이 물리학 박사를 뭐 한 건 아니야. 우주공학 나사 우주공학 박사는 아니야. 근데 건강체육 교육 박사야. 그러면 사람이요 건강하게 체육을 증진시켜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할지 그 박사학위를 받으면 예절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사회 예절이. 모든 분야에는 박사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게 교수 세계의 룰이고 에티켓이고 공적인 사회 시스템의 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박사를 따라고 하냐. 나중에 중요 자리 됐을 때 5, 60대 인사 권한이 박사학위 있는 사람한테 인사권과 결제, 재정 결제권이 와요. 인격이 좋아서 그렇게 되면. 근데 20, 30대에 박사를 따야 되고 그리고 박사를 따면 일단은 학벌 갖고 시비를 안 걸어요. 그리고 학벌 사회가 아닌데 한국 사람은 자기가 공부 잘하는 걸 은근히 자랑을 해요. 은근히 자랑을 왜 해야 되냐. 자랑을 안 하면 자기를 안 믿어줘요. 그래서 자기가 불신앙을 당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를 믿게 하려고 이만큼 내가 공부했어요. 내가 이거 잘해요. 이래가지고 자기를 믿게끔 해야지 자기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를 표를 안 내면 힘들게 살아가요. 그래서 믿게끔 하려고 학벌을 키워놔야 되는 거야. 예? 나한테 왜 고소고발을 안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윤 대통령 동기 변호사님 알거든. 내가 판검사들 알거든. 예?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사가 열심히 목회하죠. 그러면은 자기 설교랑 다르면 툭하면 이단이라고 욕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권력자를 알거나 또는 제가 공부를 가르칠 때 저희 친척들이 대학교 교수님들이 많거든요. 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위기라고. 근데 이거 집안 분위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를 더 믿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냥 일자무식인 집안이라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이러면은 믿어줘야 되는데 그렇질 않고 집안이 목사님보다 다 공부를 더 잘하는 분들로 꽉 찼구나 이러면은 날 믿더라니까. 그만큼 사람이 사람을 안 믿는 거야 지금. 목사님이니까 영적인 것만 하지 뭐 공부를 잘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애들을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끌려오게 하고 이거 박사를 받게 하려면은 나를 믿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공부를 시켜야 되거든 애를. 공부를 안 하면서 경건훈련을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사회 적응 못해요. 일단 공부를 잘하고 신앙도 좋아야지 사회 적응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 공부를 못하고 안 하고 멀리 하는데 신앙심이 좋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목사나 선교사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적어요. 세상에서 버림당해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청소년은 많지 않아요. 너무 우리 어린이들을 신령한 스타일로 키운다고. 나는 세상적으로 일단 접근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데 그러다가 인내심을 키우고 그 다음에 금식 훈련도 하고 극빈자에게 자기 것도 양보하고
에? 이렇게 해야지 신앙이 나중에 좋아지는 거지.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세상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더럽게 없는 애들을 회개시키려면은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얘기를 하고 믿게끔 끌어당기지 않으면은요 콧방귀 껴요. 교만한 애들이. 근데 목사님처럼 성실히 사는 사람도 믿음의 진보와 발전과 향상된 거를 나타내야지 믿는데 숨어가지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러면은 애가 믿겠냐 이거요. 그리고 세상 교육법 따라가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가르치지도 않는 시스템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좋은 선생님 맞이하면은 그건 축복받은 거지만 다음에 그 선생님이 또 담임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학교는 좋은 선생님 만나면 고맙게 다니고 나쁜 선생님이 걸려서 이상하게 음담패설하고 음란한 말하고 이래도 공부에 집중하고 있으면 음담패설 영향을 덜 받는다고. 그냥 나는 다니면서 학교에서 나쁜 걸 다 배웠어요. 전. 집이나 교회에서 나쁜 걸 배운 적이 없어. 학교 다니면서 나쁜 걸 다 친구 때문에 배운 거예요. 근데 요즘도 똑같아요. 학교 가면 친구들 때문에 나쁜 거 다 배우는 거야. 선생님도 못 말려. 엄마도 거기에 못 껴요.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전신갑주 무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심심하고 재미없어도 자기 일에 꿋꿋이 하는 사회 지도자가 돼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개척하고 뚫어내고 모르는데 끙끙 대가지고 알아내고 이런 인내심이 없잖아. 그러면은 자기가 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못하는 일도 해보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승진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 사람한테 더 중요한 일을 맡기기에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일을 맞서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서울대를 나왔어도 뭔가 두려움이 없이 못하는 것도 다 하면 할 수 있겠죠. 이러고 덤벼보는 그 태도가 믿음직스러워서 높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아니 해봐야 하는 거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 사람의 태도, 자신감 그거를 갖고서 있는 거를 보고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다 인사관리할 때. 왜 그러면 그런 용기 있는 태도 때문에 밑에 직원이 동요를 안 하고 안정적인 정서로 직무에 집중할 수 있거든. 자기 업무에. 근데 이거 리더하는 사람이 이거 어려운데 막 불안해하고 이건 너 할 줄 아냐 이러고 막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만 부하한테 찌르는 식으로 하면 사기가 떨어지거든. 응? 예? 그러니까 승진이 안 되는 거고 중요한 직책에 못 올라가는 거고 중요한 결재권이 없고 꼴이 되고 한직으로 가는 거예요. 태도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적극적이어야지 지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전공을 해서 취직하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지도자가 못 돼. 나는 사장이 될 거야. 사장이 되려면 난 스위스 기업처럼 세계적인 미국과 영국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업종만 내가 집중적으로 해서 내가 전 세계 시장에 없던 블루오션을 내 걸로 할 거야. 스위스 기업은 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유대인들은 다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취직하려는 애가 없어. 누가 나한테 월급 줘? 내가 사장이 돼서 내가 다 먹지. 이렇게 가르쳐요. 이스라엘이나 스위스 기업은. 그래서 이제 작은데 대기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 직원 5만 명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돈 버는 게 쉬워. 5명 갖고 돈 크게 끌어모으는 게 쉬워. 5명은 일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다 해낼 수 있도록 사업을 한다 생각을 하고 경영도 공부하고 법도 공부하고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해놓고 많은 전문가를 만나서 그들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도움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도움 받을 수가 없어. 학벌을 일단 봐. 그 분야의 1인자들은 자기의 도움을 받을 사람의 학벌을 보고 자기 시간과 그걸 다 노하우를 도와주고 알려주는 거지, 자기가 자기 걸 이루어내지 않는데 뭘 도와줘. 대기업 총수가 도와달라 그러면 모든 1인자가 서로 도와주려고 그래요. 근데 길거리 거지가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안 도와줘요. 그래서 학벌이 있어야지 각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분야의 지도자면 돈을 많이 벌든지 뭐를 박사학위를 따든지 뭐를 집안이 뭐 빵빵하든지 뭐 이렇게 자기가 딜을 칠 수 있는 거리가 상대방한테 있을 때 그 분야에 아주 지혜자가 이렇게 시간 내주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안 합니다. 함부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뭐를 해야 돼요? 학위를 따놓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특히 30살이 안 되면 박사학위 따는 데 힘을 쓰고, 박사학위를 딸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내가 박사학위를 따면 이 학위를 통해 정치도 관여할 수 있고 경제도 할 수 있고 사회봉사도 할 수 있고 예술활동과 민간단체의 민간 외교를 할 수도 있기에 좋은 학위를 받으라고. 정치적으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써먹을 수 있는 학위가 좋은 거지, 특정 학위라서 그 업종에는 자기 학위를 쓸 수가 없고 사회 전반적으로 다스리는데 불편한 학위는 받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사학위는 명예로서 받고 실질적인 건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듣고 인정을 해주고 도와주고 지도자 역할을 하려면 자기가 모르지만 교수님이 얘기한 걸 다 받아내서 이해를 하고 시험도 치고 요구하는 대로 다 해낼 수 있어야 각 분야의 사람이 이 이견을 내고 뭐 이럴 때도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것만 딱 하고 내가 요걸 잘하지 이러면은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큰 나무가 되려면 자꾸만 나무를 가지를 잘라줘야 돼. 옆으로 새 그러면 잘라줘. 옆으로 또 새 잘라줘. 옆으로 또 새 가지 잘라. 그러면 에너지가 위로만 가. 위로만 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옆에 나무에 가려서 그늘지지 않는 혼자 태양을 하루 종일 독점하는 높은 위치까지 가요 얘가. 그럼 냅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목이 되는 거예요. 햇빛이 하루 종일 그 나무에 독점적으로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햇빛을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데에서 빠져나가야 돼. 옆에 큰 나무가 있으면 햇빛이 가려. 그런 데에서 살고 있으면 안 돼. 절제해. 절제. 놀고 싶어 그래도 절제. 놀고 싶어 절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햇빛이 항상 쬐는 단계 가서 옆에 나무 그늘이 가려도 자기가 햇빛 먹는데 방해가 안 받는 상태까지 올라간 다음에 자유롭게 사시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대에 학사 학위를 받을 때, 대학교 4학년 때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지 마. 남자나 여자나 그때는 사람을 재고 버리고 땡기고, 쟤가 날 좋아해? 나는 쟤 좋아. 근데 쟤가 날 좋아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데도 싫은 척하고 막 이러면서 거짓말로 연애를 해요. 예? 그러니까 삐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인격으로는 결혼을 못 해요. 그러니까 4학년 동안은 어떻게 돼? 열심히 공부하고,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공부하는 걸 열심히 얘기하고, 자기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거 맞는 거 같냐고, 이렇게 해서 학적으로만 이렇게 하지, 팔짱 끼고 연애질을 하지 마. 팔짱 낀다고, 대학교 때 팔짱 낀다고 그게 마누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는 거야. 25살 전에 사랑하는 거는 그게 자기 신랑 신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배웠으면 그거를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친구로서만 이렇게 알고 좋으신 분이다 해야지 좋아할 수 있어. 좋아해도 다른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객관적으로 하고 어떤 펜스를 쳐서 그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옆에 나란히 앉아서 이성이 데이트하는 거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건너편에서 대화로 하는 거지. 대화로 할 때 이성은 바로 앞에 앉지 않고 이성은 바로 앞에는 자기 동성 친구가 앉고 옆에 대각선으로 이성이 앉으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긴장이 적어지잖아. 그러니까 3명 이상이 있는 거 아니면 이성끼리는 교제하지 말고 누가 관찰을 할 수 있는 데에서 자기가 짝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는 이렇게 아셔야 돼요. 석박사쯤 받으면은 석박사 학위는 전공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학위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얘가 국영수 하다가 전공 택한 게 아니에요. 대학을 다니다가 오래 다니다가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되고 사회 진출할 나이가 돼서 석박사를 한 거예요. 얘는 돈을 안 벌고 그걸 한다는 건 얘는 상당히 자기 인생을 걷다 헌신을 한 거죠. 근데 석사를 해봤자 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석사 졸업하고 취직하나 학사 졸업하고 취직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석사 졸업하고 취직하면은 자기 분야가 넓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박사 들어갈 수 있어. 왜? 자기를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으면. 근데 자기가 공부를 잘해.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교수님이 없어. 그러면 박사는 자식처럼 뽑는 거니까 안 뽑아줘요. 그러니까 석사를 따고 박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지 안 해 주시는지를 석사를 따봐야 하는 거지. 학사 때는 박사를 따자 이래도 몰라요. 석사까지. 그래서 석사를 받아놓고 취직하는 게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석박사를 받을 때 유익은 뭐냐면 내가 학교 생활도 하지만은 사업도 할 수 있어. 내가 정치 활동에 가담해도 돼. 어떤 사람도 터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대학교 다니고 석박사 할 때 사업을 해봐. 응? 사업을 못하면 사업 잘하시는 분을 도와드려. 돈 많이 버시게 도와드려. 그러면 돈을 많이 벌도록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한테는 자기 노하우를 얘기해주고 사회 전반을 겪어보지 않아도 다 겪은 것처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 10년 동안 갖고 있는 노하우 6개월이면 다 친해져가지고 가르쳐주신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어내신 분을 챙겨드리고 도와드리고 알바 뛰는 식으로 해서 챙겨드리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오면서 그분한테 철학을 배우라고요. 그건 교수님한테 배우는 거랑 또 다르거든. 그러면서 자기가 사업가로서 10년 이상 성공했던 분들의 세계관을 이렇게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석박사 과정이 7년 동안 그게 알차게 들어간다고. 근데 유학을 가면은 사업을 못 해. 그러니까 유학 가서 돈이 많은 집은 유학 가고 돈 걱정 없는 집은 유학 가고 갔다 와서 취직할 거를 다 챙겨줄 수 있는 어떤 인맥이 있어. 그러면 유학 갔다 와. 근데 유학 갔다 왔는데 7억을 썼어. 10억을 썼어. 7년 동안. 근데 왔는데 취직이 안 돼. 이런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요. 대학 교수 자리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이란 뭐냐. 친한 사람이 위에서 그 사람 괜찮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 뽑지. 교수 후보생이 500명이 왔는데 한 명 뽑는데 500명 중에 한 명은 위에서 누가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후견인이 있는 사람만 뽑히는 거지 학벌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위험스럽게 그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유학 그 비싸게 너무 비싸게 다니는 거 그거 사치하는 집안이라서 우리 자식 미국 유학 갔어요. 큰 소리 떵떵 치려고 하는 용인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실속이 있어야 돼. 실속. 남은 보이려고 하면 안 돼. 취직하는 것보다 내가 낮게 살고 유학 가는 것보다 낮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배고파서 취직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그래서 3D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만 쓰지 한국 사람은 3D 업종에 취직을 다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러면은 무슨 상태냐? 여러분, 우리 청소년 어린이들도 3D 업종인데 내가 이거 수치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직업은 안 할 거라 아마. 아니에요. 나는 멸시를 당해도 돈이면 다 할 거예요. 이런 사람 있어? 여러분, 사랑을 많이 당하고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잘하면요, 그런 직업을 안 해요. 돈 줘도 안 해요.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이 청소부 할 것 같아? 돈을 10억을 준다고? 안 해요. 사람의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기준을 넘어서 버렸어요, 지금. 아기가 10명도 아니고 지금 외동아들, 외동딸 키우고 이런 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멸시천대 당하는 직업을 안 한다고. 그런데 대학교 나와서 직업하죠? 그러면 뭐 시키는 줄 알아요? 대학 안 나온 회사원이 없어. 다 나왔어. 그러니까 전부 회사 직원이 하기 싫은 일을 신입사원한테 전부 다 떠미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대학 나와서 취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나와서 들어가면 좋은 잡이 하나도 없어요. 서울대 나왔죠? 삼성전자에 있는 임원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서울대 명문대를 나왔는데 지방 잡대를 나온 바로 위 상사한테 부담이 되는 사람을 뽑을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고 나발이고 막 부려먹을 수 있어야지 되지. 걔가 명문대를 나왔건 지방 잡대를 나왔건 그거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를 모르니까 자기가 좋은 대학을 나오면 자기를 높여주고 사랑해 주겠지. 그거 깨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대학을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막 부려먹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누구를 도와주고 많이 배우는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가 없이 비즈니스를 한다 생각하면 자기 창업을 해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120살까지 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은퇴 없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39세에 나가라고 한다고. 그것도 10년 동안 29세부터 39세까지 오래 다닌 거예요. 10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없어요. 39세. 예? 거기서 그러면은 120살까지 뭐 할 거예요? 예? 대학교 교수님이 60에 은퇴를 했어요. 박사학위가 있고 많은 사람을 아니까 사회활동이 대학 교수할 때보다 훨씬 바쁘대요. 그거는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전문가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바빠지는 거예요. 학벌이 없잖아요. 은퇴하잖아요. 없어요. 어떤 사회도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박사는 사실은 세상 것을 다 그만두고 은퇴했을 때 자기가 민간연구소 차리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 명예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부터 120살까지 쓰려고 박사를 따는 거예요. 김영석 박사님 100세가 넘었는데 강연 다니죠. 연세대 박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분도 교수 출신. 그러니까 학벌이 높으면은 그 은퇴를 해도 명예직으로 어떻게 자기가 뭘 할 수가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사람이 명예욕이 있거든. 명예욕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성실하지 않으면은 사회적으로 그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안 맞게 해요. 그러면은 그걸 애를 너무 신령하게 키우다 보니까 사회 명예와 무관하게 키운 거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신령한 척으로 살면 안 돼. 사회생활하면서 명예도 없고 재물도 없고 근데 명예고 재물이고 권력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건 여러분 자유인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갖고서 누릴 수 있는데 포기한 거랑 갖지도 못했는데 주님께 헌신하는 거랑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분위기가. 그래서 저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프로포즈를 해서 자기는 당신하고 사랑하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할 때도 어느 정도 석박사를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연애를 하면 부모님도 안전하다 생각해서 그 연애를 허락해요.
근데 요즘 대학교 다닐 때 연애하면 누가 그걸 좋아해요? 지금 공부를 해야 될 나이인데 이 새끼 그냥 대학 다니면서 연애질만 하네. 이렇게 보고 걱정이 된다고. 사회도 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석박사 할 때나 연애할 자격이 있는 거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놈이 무슨 연애야. 대학교 때 미친놈들이지. 그러니까 벌써 자기 통제를 못한다는 거지. 근데 얘가 석박사 과정이야. 그럼 바로 요거 졸업식 하면은 취직을 하든지 뭔가 사회활동을 하든지 뭔가 자기가 사업을 하든지 뭘 국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막판까지 몰린 거니까. 막판까지 몰리면 사람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상하지만은 먹고 살아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먹고 살아요. 그것도. 근데 이걸 끝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웠을 때 자기 잠자리고 폭발을 하지. 안정되게 그냥 취직한다 그러면 거기에 끌려가게 살아요. 자기 있는 힘을 다 폭발을 안 시켜. 막다른 골목에 몰게 해야지 그때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내가 의지하지 말고 내가 다 해내야 돼.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자기가 연애도 성공해서 결혼으로 꼴인하려면 학위를 갖고 있고 고학력을 갖고 있어야 상대방 부모님한테도 걱정을 안 끼쳐드리죠. 이거 뭐 대학교 다니는 애인데 딸내미하고 연애를 한다 이러면 얘는 자기 인생이 확실하게 준비가 안 된 애일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이 좀 된다고요. 근데 석박사 공부하고 장래가 어느 쪽으로 내가 하고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나 알바나 투잡이나 이런 걸 방학 때나 여러 가지 고급스럽게 이 사업도 해보고 저 사업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자기 명함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지가 알아서 살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학력도 높으니까 결혼해서 자녀 교육도 챙겨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은 못해도 자녀들 뭐 이렇게 입시지도라도 부모가 잘할 수 있는 구실을 하니까 20대 후반에 석박사 공부하면서 연애하면은 회사 취직하면 연애를 마음껏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석박사 하면은 연애를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자유한 거예요. 결혼으로 꼴인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그렇게 크게 반대를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발전도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자기 장래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도 많고, 예? 그리고 여러 분야를 만나는 사람을 대화할 때도 학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지금 대학교 나오면 너 공부하기 바쁘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사실. 근데 이제 박사급 공부한다 그러면 사람 취급을 하고 이게 존대어를 쓰고 대학교 다니면 어떻게 해요? 야, 너 이러고 이제 친구끼리 사귀어요. 대학원 가보세요. 다 존대었어요. 다 존대었어요. 같은 학생끼리도 다 존대었어요. 10살 어려도 존대어를 써줘요. 대학원 다니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학교 생활을 하는 거는 대학원부터다.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유학을 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끝낼게요. 예, 지금 4시가 오버됐으니까. 근데 유학을 갈 때도 미국 교수님이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해. 잘했어. 국비유학으로 돈 1원 하나 들이지 않고 유학을 가게 됐어. 그런데도 석사 박사를 올해를 쭉 맞고서 석사 학위를 쭉 받고서 유학을 가는 거는 얘는 석사를 받았으니까 너 석사 다시 해라 이러면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서 석사 또 공부하라는 거지만 학사를 공부하고 나서 석사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성적은 좋은데 검증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받는 거예요. 예. 그 적응할 때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석사를 한번 공부해 놨죠.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갔죠. 똑같은 내용인데 영어로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적응이 아주 쉬워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석사는 2년 있다가 미국에서 따는 거 아니에요. 금방 따고 온다고.
그러니까 단기로 치고 빠지는 식으로 미국 학위를 따올 수 있어. 에? 대학교 다니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4년 동안 다녀야 돼. 모든 전 과목을 다 교양으로 공부해야 돼. 학비는 무지 비싸. 게다가 4년 동안 미국 대학은 프리섹스예요. 아무나 동침을 해요. 프랑스 파리에 올림픽 선수촌에 친환경이다 해서 골판지로 침대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라 그래요? 놀라지 마세요. 맨날 선수촌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끼리 섹스 파티를 5번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섹스를 하는 장소예요, 그게. 그러니까 프랑스 당국이 사람이 2-3명이 올라가도 튼튼합니다. 이래서 맨날 섹스를 하도록 그걸 체크까지 해주는 더러운 나라예요. 그게 어디냐? 미국의 대학 문화다 이거예요. 부모 없으니까 거룩하게 살 것 같죠? 개새끼처럼 살아요. 미국 애들, 대학생들. 힘이 좋아가지고 3일 밤낮으로 밤새 시험 공부하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성욕이 얼마나 세겠어. 고기만 처먹고. 애들이 얼마나 음란한데요. 거기는 술집이 없어. 왜? 실습을 학생끼리 하거든. 술집 가서 기생이 뭐 술 따르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살아있는 남자 기생, 여자 기생이야. 학생들이. 기독교 대학을 가도요. 복도에서 키스하는데 야 떨어져 이랬는데 내 말 안 들어. 발음이 후져서 못 알아듣나 봐. 그래서 너희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뽀뽀하면 되냐라고 내가 물었어요. 미국 대학생한테. 그랬더니 씩 웃더니 그냥 뽀뽀해. 그냥. 교수가 지나가고 뭐고 막 만지고 별짓 다 해요. 교수가 말하는 사람도 없는데 유학생이 와가지고 내가 말을 한 거야. 예? 야 여기 기독교 학교인데 이러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랬지. 기독교 학교.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 학교예요. 40도가 넘는데 넥타이 메고 다니게 하는 룰이 센 대학이라고. 그런데도 못 참어 애들이. 그러면은 아이비리그 나바리구 간에 프리섹스 한다고. 그러면은 4년 동안 그거 버틸 것 같아요. 음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게. 그런데 1년에 억씩 들어가.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그 짓 하는지. 그래서 유학은 석박사 공부하면서 결혼해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에? 걔네들이 뭐 믿음 없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아. 외로움은 다 타락하는 거예요. 여기는 엄마 아빠가 있고 친구가 있고 그러니까 외로움이 없으니까 연애 안 하는 거지. 사람이요. 엄마 아빠 없죠. 이게 1년 동안은 재밌어. 근데 2년부터 외로움이 몰려와. 근데 대학원은 2년째 졸업하면 돼. 근데 이거는 4년 다녀야 돼. 근데 4년 다니는 놈이 맨날 데이트를 하고 애인을 바꿔치기 하는 문화가 미국 전체 대학에 깔려 있어요. 다니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재산 홀랑 태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게 다닌다 그래요. 그거는요, 특별한 학생이야. 나는 그런 의인을 위해서 설교할 생각 없어요. 남자는 엄마 아빠 떨어지고 망나니 같이 바람 필 수 있다라고 대학교 때 문화가 그렇게 방탕한 문화가 있으면 경건한 학생도 유학 가면은 방탕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긴 마약이 있어. 에? 야동 보는 건 죄가 아닌 정도로 여길 정도로 그게 엄청난 세계가 있어요. 그게. 이슬람이 왜 미국을 악마 나라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음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란 때문에. 이슬람 학자들이 이란에서 미국 욕하죠. 왜 악마 나라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제일 키포인트가 음란 문화, 포르노 문화, 야동 문화가 있고 결혼 전에 섹스를 아무나 하니까 그게 마귀라고 하는 거야 다. 이슬람 애들이 그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린 기독교인이잖아. 미국을 전도하고 미국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신앙생활하지만 불신자라고요. 미국은. 자, 혼전의 섹스를 제일 많이 하는 학교가 어디예요? 서울대 연고대예요.
데이트 신청이 계속 온다고 명문대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물론 세상은 순결 교육을 안 하지. 그러나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결혼 전에는 몸을 거룩히 해야 되는데 서울대 연고대 가면은 데이트가 주마다 다른 여자, 다른 남학생을 계속 미팅이 1학년 내내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사람이 있어도 버리고 새 여자 사귀고 막 이런 문화가 있는데 대학 가기 전에 이걸 확실히 훈련을 시키고 대학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기 고향 여자친구가 이때 봐 짝사랑해서 그래도 맨날 데이트를 하는데 다른 사람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믿는 게 상식인 거예요. 그럴 리 있나요? 교회 다니는 애인데. 개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게 뭔데.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으니까 타락 못하게끔 정신무장하는 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 떨어져서 저 유학 갔어. 기회가 온 거지. 기회가 온 거지. 기회가 왔지. 예?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학을 공부해 똑같아요. 외로움 앞에는 이게 장사가 없고 그게 몇 년이 계속 되잖아. 장사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이성을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친절한 사람은 웃긴 거지만 다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이게 불륜관계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멋있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란. 그런데 그 불륜은 이게 너그럽고 젠틀하고 매너가 있고 이럴 때 그 되는 건데 외로우면 휘까닥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여대생하고 교수하고 불륜관계로 연애를 해도 그거 자유예요. 대학 교수가 여대생하고 연애를 하는 불륜을 해도 그거 자유인 거예요. 그런 나라에 엄마 떨어져서 아빠 떨어져 가지고 4년 동안 음란한 그 대학 캠퍼스에서 그 적응을 해봐요. 그게 우리나라 캠퍼스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도자가 되겠어? 못 되겠어? 못 되죠. 사회가 악하고 음란한 문화로 다 스캔들이 무너지고 사회 지도자가 언론에 타겟을 당하는데 그 언론 공격이 얼마나 세겠어요. 여러분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 엄청나요. 옛날에는 재벌이 바람피면 언급을 안 해줬어요. 부자니까 바람피나 보다. 지금은요. SK그룹 작살나잖아. 저 새끼 저거 마누라 버리고 바람 폈다 이래가지고 재벌이고 나발이고 안 봐줘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더 높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뭐 봐주겠지. 더 매섭게 매장을 시켜야지 자기가 살거든. 그러니까 저놈을 매장시켜서 흠집을 내야 자기가 사니까 대적이 달라들어서 뭐 없던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작살을 내는데 죄가 없는 사람도 공격을 당해요. 그런데 팩트적으로 불륜관계에 있고 이런 사람이 나만 하겠어요? 작살이 나요. 잡아가진 않지. 명예라는 거를 박살을 낸다고. 거짓말까지 해서. 그래서 음란 멀리해야 돼. 그러면 어떤 학생은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연애도 못하고 여자도 꼬시지 못하고 그러면은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자기 걸 잘 해놓고 모든 사람한테 잘 예의 범절을 하는데 특별히 식사 예절을 잘 공손히 잘하는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애인이 없어. 그러면 1000명 중에도 이런 사람은 이런 여자 이런 남자는 한 명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을 가져가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야. 그렇게 몸값이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결혼하는 게 좋은 거예요. 누구를 꼬셔가지고 내 사람으로 만든다. 이게 악마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꼬실 생각하지 마. 꼬신다고 꼬셔오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캠퍼스에서 가르치는 건 악마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 앞가림을 할 정도가 되고 매너가 있고 자기를 싫어하고 좋아하고 간을 잘해줘서 난 당신 싫어 이래도 그러냐고 괜찮다고 이렇게 여유가 있으려면 자기 세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가 차 있잖아요. 그러면 난 너 싫어 이래도 크게 안 흔들려. 근데 여기 물이 없잖아. 난 너 싫어 이러면 댕굴댕굴 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꽉 차 있어야 자기 사람한테 버림을 당해도 쇼크를 안 먹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 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거든. 자기 속에 자기 전공과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이 꽉 차 있거든. 그러니까 여성이 자기를 싫다고 튕겨도 그냥 충격을 안 받아. 그러면은 오히려 여자가 그 남자는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든든히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자가 많은데 자기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여유가 있는 거야. 왜? 그 남자가 나를 안 좋아해도 좋아하면 고맙고 안 좋아해도 괜찮은 거야. 이게 뭐가 꽉 있는 거야.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여유가 생겨요? 나는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결혼 안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러는 게 정상적인 여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세계가 꽉 차도록 들어가 있어야 돼.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교인이 다닐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어떻게 우리 교회 다니다가 옆에 교회 다니냐고 슬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이 교회를 다닐지 저 교회를 다닐지 그건 개인의 자유인데 그거 갖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내가 잘해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옆에 교회 가냐. 슬프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영혼들 사랑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 교회 오는지 안 오는지 영향이 없게 돼요. 그 자기가 성경에만 미쳐버리면 바쁘셔서 못 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지. 성경에 아주 몰입을 하고 있으면 누가 날 상처를 주죠. 그래. 나 성경 연구하느라고 바빠요. 상처받을 시간 없어요. 이러고 그냥 편하게 산다고. 그러니까 자기 세계가 있어야 상처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세계가 든든히 있으면은 여자가 싫어요, 좋아요 이래도 그 남자가 흔들리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남자한테 의지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난 여자가 아니지만 여자 전문가인 것 같아. 아무개 씨, 꽃분이 씨, 나한테 오세요, 꽃분이 씨. 예를 들어 국제시장에 꽃분이네 있잖아요. 꽃분이 씨,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러는데 꽃분이 씨가 난 싫어요. 이러면 긴장하고 남자가 그러면 저거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꽃분이 생각에는. 꽃분이가 오겠어? 안 온단 말이에요. 저 남자는 여자한테 이게 휘둘리는 것 같고 여자가 좋아하면 좋아하고 여자가 싫어하면 슬퍼하고 막 이러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의지할 남자는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엄마처럼 저 남자를 데리고 살까? 여러분 부인은 엄마가 될 수 없어요. 신혼 때는 엄마 역할, 누나 역할 같이 살아준다 이러는데 애가 생기면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남편은. 애가 생기면 여자는 애가 중심이지 남편은 두 번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든든하게 있어야지 여자가 행복해진다고. 신혼 때는 남자가 허접하고 막 자기가 앞가림 못해도 내가 저 남자를 왜 희생해야지 이러고 사는데 애가 생기면 그땐 또 달라진다고. 예? 남편한테 원망이 나온다고 부인 입에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는 그런 남자한테 시집을 안 가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세상적으로 설교를 하실 수 있어요? 로맨틱하게 설교를 하셔야지.
여러분, 지금 세상을 이기려고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세상을 돌파하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지.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버려진 한 영혼을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친다. 그런 의인을 위해서 내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의인인 척 해도요, 전부 다 사실은 살아보면은 내 말이 다 맞다고 그래. 아니, 내 말이 틀리다고 하는 인간은 순교할 정도로 신앙이 좋으신,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다 하는 사람만 내 설교 안 들어도 돼. 근데 그런 사람은요, 솔직히 말해서 노인쯤 돼야지 그런 신앙이 되는 거지. 대부분의 인생은 노인 되기 직전까지 신앙을 다지는데 교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용도는. 세상을 다 겪어서,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은 교회에서 목양을 할 대상이 아니고 지금 불안정해서 흔들리고 연애를 할지 돈을 벌지 학업을 할지 내 적성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적성이 뭔지를 모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여러분을 쓰실 때는 여러분 같은 인간은 지구상에 작동 안 하도록 독특하게 인생을 세팅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물리학자인가요? 그러면 아니야. 물리학을 좋아해서 물리학 해봤더니 나는 아인슈타인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의사를 했더니 자기는 의사는 아닌 것 같아. 또 나는 정치를 해보니까 정치도 아닌 것 같아. 또 이런 게 있어요. 정치를 하니까 또 세상적이다. 경제를 해도 세상적. 의사를 하면 뭐 하냐. 기적으로 병을 고쳐야지. 뭐 이러면서 신앙으로 되면 전 세계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도피하는 학생도 있어요. 신앙을 빌미 삼아 핑계 삼아 전부 게으름을 자기가 신령해서 멀리하는 것이시냐. 그게 사실은 게을른 거예요. 배우려는 열정이 식어버렸을 때 그렇게 타락했을 때 신령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것저것 다 했는데 자기가 뭔지를 몰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자기에게 떨어진 걸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해내고 소화를 해내고 살란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지 하나님은 전공을 가진 하나님은 존재 안 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아빠나 엄마가 자식 사랑을 안 하면은 자기 전공이나 전문 직업을 해요. 근데 진짜 위험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직업이고 나발이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몸뚱아리를 혹사시킬 만큼 자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으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일을 안 한다는 건 자기 몸보다 중요한 존재가 없을 때는 닥치는 대로 일을 안 해요. 근데 진짜 사랑하죠. 그러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뭐든지 능하게 돼요. 사람이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하고 맞는 여자나 자기하고 맞는 남자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남자건 어떤 여자건 다 맞춰주게끔 제작이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자기를 능하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인간구실을 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살면 누구라도 다 살 수 있는 게 사람인 거예요. 이 육적인 사람이 뭐라 하잖아. 이 세상 40억 이성 중에 내 짝은 한 명이 있을 거야. 나머지는 다 자기 짝이 아니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아주 성숙해서 거룩하게 사람이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기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편하게 행복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위해서 살해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엄마로 태어나죠. 그런데 아기가 나왔어. 그러면 자기하고 적성이 맞는 아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안 맞아도 다 사랑하고 맞춰줘요. 엄마는 다 맞춰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나 여자의 이성관계에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사람에게 악을 끼치는 이기적인 인간을 만나면 피곤하니까 맞춰줄 때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혼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사람이 된 다음에 레벨에 맞춰서 사귀어서 결혼하면 쉽게 적응하고 진이 안 빠진다고. 근데 진 빠질 정도로 기본이 안 된 사람을 사랑해. 그건 위대한 사랑이지만 너무 쓸데없이 진 빠지게 사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짜증을 내는 거라고. 이게 진 빠질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진 빠지게 가족을 괴롭히냐 이거예요. 그리고 평생 사느니 그렇지 않게 살게끔 준비돼서 비슷하게 적응이 된 사람끼리 살아야지. 그러니까 기독교인은요, 바람 피는 사람하고는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인간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근데 바람 피어도 괜찮게 세상 교육을 시키고 바람 필 수 있게끔 실습시키는 게 4년제 대학인데 애인 바꿔치기 하고 연애하는 거. 그러면은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사겨? 자기를 확실히 나는 바람 안 펴요.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는 거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사람이 그러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면서 짝이 골라지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확실하게 표현을 못 하는데 어떻게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고를 수가 있겠냐. 자기 표현을 확실히 해야지.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 내 몸을 어떤 사람한테 맡길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대화를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열린 마음이지만 보수적으로 딱 해야지 그게 기독교인인데 그래야지 행복하게 사는 건데 그런 사람을 골라내려면 자기 자체도 광고를 해야 돼요. 난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해야지 바람 피지 않는 사람도 고르는 거지. 지가 막 짝을 바꾸면서 연애질을 하는데 누가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연애도 이 사람 저 사람 고르고 교회 다녀도 이 여잔가 저 여잔가 교회 여자들 바꿔서 데이트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 짝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짝만 좋아하겠습니다. 벌써 너는 19번째다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저기 자기가 짝사랑한 사람이 벌써 19명인데 기도는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자기만 영원히 사랑하고 자기도 그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넌 결혼도 하는데 벌써 짝사랑 19번째 하잖아 지금. 그 사람은 결혼해도 또 다른 19명을 더 짝사랑할 수 있는 유부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연애를 허용하는 교회가 많아요. 저는 그게 안 좋다고 봐요. 쉽게 헤어지고 쉽게 만나고. 미국 교회 그렇단 말이에요. 미국 대학이 그렇다고. 우리는 딱 한 번 살아.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한테 이성관계를 맡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책임감과 끈기와 힘들어도 공부를 해내고 이런 근성이 있는 사람이 바람을 안 피는 거지. 힘드니까 나 공부하기 싫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근성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이러다가 외로우니까 그냥 훅 하고 바람 피고. 이런 허약 멘탈맨이 되는 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도 거꾸로 어떻게 허약해. 나 외로워. 이렇게 허약한 멘탈을 가지면 유혹이 있을 때 혹 하고 다른 생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을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보다 멘탈 훈련을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 너네가 이거 수학 정석을 푼다. 수학 문제집을 푼다. 끝까지 해내자. 그리고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기죽지 마. 어차피 대학은 나올 거고 학창 시절은 다 지나갈 거야. 최선을 다하자. 내 인내심을 키우자. 내 집중력을 키우자. 난 너무 잡념이 많은 잡생각이 많은 것 같아. 이거 죽이려면 어떡할까? 집중력을 키우는데 자기 개발하는데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 반응에 너무 휘영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멘탈 훈련이 안 되신 목사님은 교인이 떠나잖아요. 분노하고 막 승질내고 그래요. 왜 그래? 교인 마음으로 나왔다가 안 나왔다. 그건 자유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지. 목사도 그 멘탈이 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약하게 멘탈하고 교회에서 계속 성도끼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위해 줍시다.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도움이 없으면 멘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약 멘탈인 거예요.
도움을 주기만 해야지 도움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예수님. 근데 서로 돕고 도움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식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직해서 편하게 그냥 월급 준댄다 이렇게 끌려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사업해야지. 자기가 자기 사업해야지. 종업원보다 10배 이상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사업가예요. 종업원 없어.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 다 해내야 돼. 멋지잖아요. 은퇴 없지. 어? 은퇴 없어. 자, 5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가을철이라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입시철이에요. 9월부터 원서 접수해요. 원서 요강, 입시 원서 내는 때예요. 그러면은 초등학생이라도 지금 대학 입학한다. 그거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지 10년 후에 그 대학이 사라지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가을철 문턱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마무리하는 여름 끝이 되게 하시고 가을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에 공부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가을 학기에 공부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